안녕하세요. 이래도 되나요의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가족입니다. 한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족입니다 라는 드라마의 원래 제목은 또 가로로 앞부분에 또 있더라고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로하고 가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첫 부분에 보시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원미경 씨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나 너네 아빠랑 갈라설란다. 그래서 자식들이 막 놀라는 장면도 나오고 또 아버지가 동의를 했다 장담을 하는 부분도 나오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등산회, 동호회에 가서 막 하소연을 하죠. 결혼을 하자고 한다. 결혼이 뭐냐? 결혼을 졸업한다잖아. 그럼 어쨌든 새로 입학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옆에서 막 위로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막 칭찬하기도 하고 농담을 던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론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조론이 뭔가요? 조론이란 말이 2000년도에 새로 등장하게 됐는데요. 일본의 한 작가죠. 스기야마 요미코라는 분이 졸혼 시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조론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혼인관계를 조론한다, 졸업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혼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는 막 혼인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지만 부부가 서로 갈라서게 된다, 서로 각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론은 그럼 어떻게 방식이 따로 있느냐, 절차가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남편과 부인이 서로 합의를 하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 주거는 따로 살 것인가, 살림살이는 같이 할 것인가, 그리고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가. 남편이 그래도 소득이 있고 아내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다 하면은 생활비는 남편이 조달을 해줄게. 재산 분할은 또 따로 하자. 아니면 재산 분할은 막 이혼은 아니니까 놔두기로 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증여를 해줄게. 재산을 뭐 반반 갈라서 명의도 부인 명의로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기 나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그럼 이성교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성교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성교제까지는 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까지는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뭐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로 막 프리하게 아무것도 간섭하지 말자. 이성교제도 뭐 하도록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뭐 합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뭐 계약서를 적으셔도 되는 거고요. 조론이 별거랑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별거하고는 어떤 차이냐면 서로 합의가 없었다는 거죠. 별거는 일방이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조론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하고 정서적으로 서로 분리가 되겠다, 떨어지겠다는 거니까 정서적 이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런 서약서를 적어서 공증을 받으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가 법정에 가서도 보면은 소송 중에 판사님이 저런 서약서를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느냐, 몇 월 며칠 날짜로 도장을 찍었으니 저런 서약서에 이날 이후에 남편이나 아내 일방이 다른 이성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조 의무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정조 의무를 저버린 거 아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더 사이가 나빠져서 정말로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참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조론계약서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조항을 서로 합의해서 적으시면 되고, 단 아직 법률적으로는 혼인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해서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론, 별거, 이혼, 황혼이혼도 되는데 조론이랑 황혼이혼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황혼이혼도 말 그대로 이혼하고 똑같지요, 이혼이니까. 근데 황혼이혼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혼을 할 경우에 저희는 황혼이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 황혼이혼이 되게 급증을 했어요.
이혼 중에서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이제 넘어가는 추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황혼 이혼하고 조론하고의 좀 차이점을 보시면 그 재산 분할을 했을 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분할을 하면은 세금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부양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가 되는데, 벗어나게 되는데, 이혼하지 않고 조론 상태이면은 이렇게 법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서로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꼭 남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도 수입이 있으면은 부양 의무가 있는 거고, 수입이 없더라도 전업주부 상태였더라도 남편에 대해서 뭐 밥을 차려주고 좀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부양 의무가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은 부양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지만, 조론일 경우에는 그 부양 의무는 서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론 서약서를 적을 때 좀 명시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상대 가족에 대한 의무도 조론일 때는 있게 되는 거죠. 이혼을 하시면 서로 없어지게 되지만. 담당하신 이런 사건 중에서 조론이 언급되거나 한 적 있으신가요? 네, 그 나이가 많으신 이제 부부가 오셔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여자 쪽에서 먼저 오셨던 거죠. 그래서 뭐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뭐 자식들도 그거 하니 이해를 해줄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정위원님들도 제시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그러면 서로의 이제 삶의 이제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로 해서 조론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조정조서에 그렇게 서로 이제 합의를 하신 거예요. 여러 조항을 만들어서. 조정조서가 바로 그 조론 계약서가 됐던 것이죠. 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라는 이제 드라마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이 드라마를 보면은 가족이라도 서로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기 바빠서 어머니의 그 애환이나 또 가족 그 자식들의 개별적인 그 생활하면서 느끼는 애환이나 서로 속속들이 모르고 살았더라. 그러면 어머니가 조론을 선언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론을 선택하시든 이혼을 선택하시든 가족들을 좀 둘러보면서 내 와이프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남편이 정말로 밖에서 고생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정말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뭐 귀찮다, 보기 싫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밖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집에 와서도 소외되거나 외로운 상황은 아닌지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을 하시든 조론을 선택하시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어떤지, 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어떤지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남아있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좀 슬퍼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앞으로의 이제 생을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외에도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